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잠깐 소개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탈원전 정책 여권 내 논쟁이 이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어제도 이제 소개도 했지만은 지난 11일에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송영길 의원이 참석했어요. 예. 그때 한 이야기가 노후 원전과 화력발전소 중단한 대신에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반발했었죠. 그렇죠.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특위 위원장이에요. 네. 우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문제니까 원점으로 가자는 것은 시대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예. 이후에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송 의원을 비판하고 야당은 송 의원의 힘을 싣고 청와대는 그 공론화를 통해 결정됐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치 않다. 짧게 선을 그었어요. 그게 이제 어제까지인데 그렇죠. 송영길 의원이 오늘 또 한마디 한 거죠. 네. 탈원전 정책엔 동의하지만 안정적인 에너지 원인 원자력 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요 며칠 미세먼지 정말 극심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 활용은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원자력 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중심의 제안이다. 이러면서 이제 긴 글을 올렸어요. 예. 뭐 그 논리 구조는 많이 나온 거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청와대가 이제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정리됐다. 이런 데 대해서는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문제에 대해서 한정 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은 없는 걸로 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뭐고 신한울 3, 4호기는 뭐였죠? 이게 이제 다 하기로 했던 건데 중단된 건데요. 네. 울산 신고리 5, 6호기는 2017년 6월에 일시 중단됐다가 이제 10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건설 재개가 결정이 됐죠. 네. 이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데 신한울 3, 4호기도요. 2017년 2월에 발전소 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2017년 12월에 신규 원전 건설을 제외한다는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건설 중단됐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공론화위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죠. 예. 막 이게 기억납니다.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공사를 하두고 있다가 그렇죠. 잠정 중단하고 공론화에 붙였던 거고 신한울 3, 4호기는 계획은 있었는데 공사 시작 안 한 단계에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여기도 매몰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설계라든지 뭐 부지 조성 같은 건 끝나 있으니까. 네. 하지만 그 공론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 6호기는 계속 건설하자. 네. 그러나 추가로는 하지 말자. 그렇죠. 대략 그렇게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송 의원은 이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새 걸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했던 거다 이거니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송 의원이 이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큰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는 거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당장 구체적으로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뒤에 게 훨씬 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가 좀 바뀌는 이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질 문제가 최근에 너무 안 좋고 봄 되면 더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방금 이제 최열 대표께서도 뭐 이야기하셨지만은 방향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석탄 경유 때는 화력 발전소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이나 다른 재생 에너지로 당장 대체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 또 하나 그 문 대통령 체코 방문 때도 논란이 됐지만은 우리 정부 입장이 원전 수출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전 안전하니까 외국 사람들 사십시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은 이미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야당들은 계속 이 이야기 하고 있다가 송영길 의원이 이 말 하니까 용감한 이야기다 막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게 근데 이제 여권 내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지도부 견해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제 또 나올 때가 되기도 했어요. 집권 3년 차 내년이 총선인데 뭐 청와대나 지도부 견해 여당 의원들이 지금까지 100% 동의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었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것들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최근 뭐 이 사람 저 사람 입을 여는 거죠. 그렇죠. 송금주 이용호 의원 복당 불어댄 데 대해 가지고 순혈주의냐 문호개방이냐 이런 문제는 이제 우상호 박영선 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던데 앞으로 총선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고 연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송영길 의원은 조금 오른쪽에서 문제 제기인데 왼쪽 문제 제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최저임금 산입 문제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걸 이제 틀어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리하고 좀 이렇게 질서 있게 가느냐. 이게 올해는 청와대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정말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사실 여당 내에서 토론이란 게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젠 토론을 해야죠. 그렇죠. 네. 예. 신호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